슬기로운 건강 생활을 위해 마련한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전문의 배윤주 원장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윤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임신 후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것은 모든 엄마들의 바람인데요. 이런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임신 시기별 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산부인과에 내원을 해서 임신을 확인한 후부터 그리고 출산을 할 때까지 그 10개월 동안에 매달 받는 정기 검진 그리고 꼭 이 외에도 이제 필요한 검사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임신 주수별로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번을 해도 어렵고 힘든 게 이 임신이죠. 여성은 10달 동안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고 또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감정 역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데요. 이 확실치 않은 정보에 끝없이 불안해지고 또 초조해지는 만큼 이런 임신 시기별 검사들 꼼꼼하게 잘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주수별 검사들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서 평균 임신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좀 살펴보고 할까요? 네, 일반적으로 임신 기간은 40주, 280일을 만삭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임신 기간은 보통 초기, 중기, 후기로 구분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누는 걸까요? 네, 저희 산부인과에서는 임신을 이제 초중기보다는 임신의 1분기라고 해서 1분기. 이제 마지막 생리 시작일로부터 임신 14주까지, 그리고 임신의 2분기라고 해서 15주부터 28주까지, 그리고 이제 임신의 3분기, 마지막 분기를 이제 29주에서 42주까지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세 분기로 나뉘어지고 1분기부터 그럼 출산까지 사실 이 10달 동안 이 산부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검사를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산전 검사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산전 검사는 임신 전에 간단한 혈액 검사 그리고 소변 검사를 통해서 임산부의 기본 건강 상태와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감염 등에 대한 면역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또한 필요한 경우에 임신 전 백신을 통해서 접종해서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런 검사들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을 어느 정도 간격으로 좀 방문을 해야 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임신 초기에는 이제 매월 한 번씩 방문을 하게 되고요. 네. 이제 임신의 8, 9개월 정도가 되면 2주에 한 번씩 내원을 하고 출산을 앞둔 막달의 경우에는 매주 내원해서 체중, 혈압, 소변 검사 등의 정기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 35세 이상의 고령 임신이거나 특정 질환이 있는 산모라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권하는 대로 특정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출산을 위해 받아야 하는 검사들 지금부터 주수별로 꼼꼼하게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임신 초기에 해당하는 12주 전까지 받아야 하는 검사들 알아볼 텐데요. 대부분 산모님들이 임신 테스트기에 2주를 확인하게 되면 처음으로 이제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처음 병원을 방문했을 때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네, 일단 임신 테스트기는 배란 후에 약 8일에서 9일부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 임신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월경을 하는 여성이라면 이제 그때 바로 내원을 하면 아기집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네. 생리 예정일에서부터 약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에 병원을 방문하시면 질 초음파를 통해서 아기집을 확인할 수 있고 5주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아기집을 확인한 산모는 그 다음에 이제 언제 방문하면 좋을까요? 네, 그 뒤에 한 이제 6에서 7주 사이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아기의 밥줄인 난황란과 함께 아기 심장 박동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임신 초기에 피 검사, 그리고 소변 검사, 그리고 또 중요하게 자궁 경부암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임신 초기에 받아야 하는 검사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엽산은 임신 한 달 전부터 임신 14주 정도까지 드시면 신경관 결손 기형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엄마에 한해서 약 600 IU 이상 정도를 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방문 시기는 10에서 12주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때 굉장히 좀 중요한 검사를 하게 된다고요? 네, 이 시기에 방문을 하게 되면 태아의 목덜미 투명대 두께를 재게 됩니다. 목덜미 투명대 두께는 피부와 경추를 덮고 있는 연조직 사이의 투명한 그런 피부 조직인데요. 태아의 목 뒤에 있는 체액이 그 고인 부분의 두께를 재서 기준치 3mm보다 넓어져 있으면 이제 염색체 이상
이상이나 심장 기형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매우 작은 수치를 측정해야 하는 그런 검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검사를 통해서 그 목덜미 투명대가 정상보다 이제 크게 나타나면 조기에 좀 태아의 이상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목덜미 투명대가 정상보다 증가가 되어 있으면 다운 증후군이나 심장 기형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제 이와 관련된 정밀한 검사들을 그 후에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 목덜미 투명대가 약 3mm 미만인 경우에는 어떤 검사를 진행하게 되나요? 일단 첫 번째는 더 이상 추가 검사를 하지 않겠다. 는 것이 있겠고 네. 두 번째는 확진 검사를 시행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양수 검사나 육모막 검사 같은 게 있겠고요. 네. 세 번째는 선별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선별 검사는 정확하게 기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 내려주는 검사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산모들은 선별 검사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선별 검사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게 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쿼드 검사입니다. 쿼드 검사는 임신 15주에서부터 21주 사이에 한 번의 피검사로 진행되는 검사이고 이 한 번의 피검사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확도는 80% 정도로 조금 낮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검사는 인티그레이티드라는 검사인데요. 이 인티그레이티드 검사는 두 번의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것을 합산한 결과를 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1차 혈액 검사는 10일에서 14주에 시행을 하고 2차 혈액 검사는 15주에서 21주 사이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IPT 그리고 니프트라고 하는 그 검사가 있는데요. 이 니프트 검사는 장점이 꽤 많은 검사예요. 네. 일단 10주 정도부터 검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빠르게 그래서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정확도가 99%까지 올라간다는 네. 점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검사를 쭉 들어봤는데요. 근데 보통은 가장 정확도가 높은 그 니프트 검사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선생님? 네, 니프트 검사는 장점이 그렇게 설명드린 대로 꽤 많은 검사인데 비해서 굉장히 고가의 검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고가의 검사인데 하지만 국내 산부인과 의사들도 이제 고위험 산모에게 니프트를 적극 제한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는 니프트 브랜드가 굉장히 다양해진 만큼 검사가 임상적으로 충분히 검증된 것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또 이 검사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주치의와 이제 충분히 상담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신 중기에 꼭 필요한 검사들 잘 받으시면서 건강한 출산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 밖에 임신 중기에 받아야 할 검사들 또 있을까요, 선생님? 네, 만약 이런 선별 검사를 통해서 고위험군으로 나오게 된다면 추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육모막, 육모 검사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양수 검사 같은 이제 침습 검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말씀하신 양수, 그 육모막 검사는 염색체 이상의 99% 이상을 진단해낼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거의 99% 이상 확진할 수 있는 확진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임산부가 해당이 되는 검사는 아니고요. 목덜미 투명대가 3mm 이상인 경우나 아까 말씀드렸던 선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오는 경우에만 이렇게 침습적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양수 검사, 육모 검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요. 네, 임신 10주에서 13주 사이에 시행하는 육모막, 육모 검사는 복부를 통해서 태반 조직을 채취해서 염색체를 분석하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임신 15주 이후에 시행하는 양수 검사는 초음파를 보면서 역시 산모의 복부에 가는 바늘을 넣어서 이제 약 한 20에서 30cc 정도를 양수를 채취하는 검사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양수 검사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양수 검사할 때 아이에게 전달되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거는 물론이고 또 유산의 위험도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일까요, 선생님? 네, 일단 임산부라도 무조건 양수 검사를 받는 건 아닌데 이 양수 검사는 약간의 이제 합병증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조기 양막 파수, 조기 진통, 그리고 감염, 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는 있는데요. 네. 의료진이 권해도 그래서 엄마들이 발길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숙달된 의료진에게 받는다면 큰 위험은 없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양수 검사를 통해서 어떤 거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양수 검사를 통해서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알아보는 건데요. 양수에는 태아의 조직 그리고 DNA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유전적 이상의 여부를 거의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태아의 건강이 좀 우려가 돼서 양수검사 꺼리는 산모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자, 태아를 위해서 그럼에도 양수검사가 꼭 필요한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네, 양수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는 임신 중기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기형아 선별 검사에서 이상 소변이 나온 경우, 그리고 초음파 검사에서 그런 기형이나 비정상 소변이 나온 경우, 그리고 이를 제외하고도 과거에 염색체 이상이 있었던 아이를 임신했거나 낳은 적이 있었다는 경우나 반복적인 습관성 유산이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 중에 한 명이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것이 이제 알려졌을 때는 양수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 양수 검사는 사실 필수 항목은 아니고 선택 사항이라는 건데요. 네, 이 양수 검사를 하게 될 경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양수 검사의 제일 큰 장점은 무엇보다 태아의 이상 여부에 대한 확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확진을 통해서 불안 요소를 잠재울 수 있고 태아의 문제를 미리 파악해서 출생 즉시 치료를 또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제일 큰 장점이 있죠. 양수 검사 자체로 인한 유산율은 사실 매우 낮고 산모와 보호자가 검사 전 과정을 모니터로 지켜보면서 시행하는 병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수 검사 결과 염색체 이상으로 확진됐다고 해도 우리나라 법상 아직까지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런 검사들을 이제 다 받고 나면 한 16주 정도가 되는데요. 이때부터 추가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영양제가 있다고요, 선생님? 네, 14주까지 엽산이 필수였다면 이때부터는 철분제를 하루에 30mg 이상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 시기부터 태아가 급격히 자라나서 철분제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철분제 잘 챙겨 먹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렇게 16주차까지 달려왔는데 그러면 임신 후기가 되기 전인 이제 20주부터 28주까지 병원을 방문하는 시기는 조금 간격이 줄어든다고 해요. 4주에 한 번 정도 방문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때 병원을 방문하면 어떤 검사를 좀 진행하게 될까요? 네, 20주는 이제 좀 쉬어가는 주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주수에 맞게 잘 크는지, 양수량은 괜찮은지, 아기 심박수는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요. 이때부터 이제 태동도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24주 차에 또 중요한 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어떤 검사일까요? 네, 24주 차에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24에서 28주 사이에 하는 임신성 당뇨 피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때 한 번 피를 뽑은 김에 빈혈 수치를 또 같이 중간 체크를 빈혈. 해서 철분의 용량을 좀 조절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검사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있는지, 구조적인 다른 기형은 없는지 확인하는 정밀 초음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때까지 해서 아무 이상 소견이 없다면 예비 엄마들은 어느 정도 좀 안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29주부터는 이제 임신 후기에 해당이 되죠. 이때는 어떤 주의할 점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임신 후기는 태아 장기의 완성 단계고 분만을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태아는 건강하게 잘 자라는 반면에 산모는 태아의 몸무게와 양수 그리고 자궁 무게를 골반과 복부로만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하 복부통, 골반통, 그리고 숨도 차고 부종 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산모의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임신 중독증도 이때 정도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산모들은 적당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 등으로 통증을 감소해야 하고 그리고 음식은 짜지 않게 적당량을 섭취하고 비만도 예방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적당한 운동으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임신 기간 중에 운동을 해도 되나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괜찮을까요? 고혈압이나 임신 중독, 심장 질환 등의 그런 질환이 없는 건강한 임산부에 한해서는 임신으로 인한 근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비만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운동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또한 임산부의 운동이 체력의 유지뿐만 아니라 출산 시 정상 체온의 신속한 회복 그리고 요통 또는 디스크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일주일에 최소 150분 정도 수영이나 요가, 걷기 그리고 적당한 간단한 에어로빅 정도를 추천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밖에 임신 후기에 놓쳐서는 안 될 점, 안 되는 것들 어떤 거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27주에서 36주 사이에 100일의 주사를 꼭 맞으셔야 하고요. 네. 34주에서 35주쯤 중반쯤에 이제 막달 피검사, 소변 검사를 통해서 빈혈 수치를 교정하거나 분만 시 마취에 문제가 없을지 판단하게 됩니다. 만일 자연분만이 예정 중인 산모님이라면 35주에서 37주 사이에 GBS라는 균 검사
검사가 있고요. 네. 37주부터는 매주 방문하면서 골반 내진과 함께 아기의 무게나 양수량 그리고 산모의 혈압 및 상태를 확인하고 주치 선생님과 상의해서 적절한 분만 시기를 정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임신 주수별 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네, 이 밖에 임신 중이라면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먼저 음식인데요. 임신 중에 뭐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속설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 그런 정보들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하는 사모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음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선생님. 근데 사실 특별하게 금하는 음식은 없습니다. 뭐 술과 담배는 단회성이나 이제 만성적이면 당연히 좋지 않다는 네네.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예고요. 이 밖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수은이나 그런 중금속이 축적되어 있을 수 있는 참치와 같이 그렇게 참치. 생태계 피라미드에서 상위에 있는 그런 생선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임신 기간 중에 병에 걸렸을 때 아프긴 아픈데 약은 안 먹어야 되나 싶어서 참게 되는데 약 복용 어떨까요, 선생님? 네, 임신 중에 약물 복용은 항상 두렵고 고민되는 네. 일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임신 중에는 안전한 약물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 전문의 상의를 통해서 증상에 맞는 약물을 처방받으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건강한 임신 그리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당부 말씀 전해주시죠. 네, 임신 기간 동안에 엄마의 밝고 긍정적인 생각이나 에너지는 태아에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너무 인터넷에 난무하는 허위 사실이나 거짓 정보들을 믿지 마시고 네. 진료하면서 주치 원장님께 꼭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임신 기간 중 관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임신 기간 중에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을 막 두려워하기보다는 좀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시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관리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배은주 원장님 고맙습니다.